코로나 투자 전쟁 저희 최준영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1부 마지막에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뭘 투자해야 되는가 2부에서 좀 이야기 나누기를 했었죠. 뭐 투자해요? 뭐든. 야, 뭐든 에브리띵. 무슨 에브리띵. 야, 현금을 갖고 있지 마세요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현금은 이제 쓰레기입니까 이제 좀?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을 움켜쥐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앞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경제적 그 충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단 활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락다운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있으니까 이게 일시에 다 붕괴가 돼버린 거잖아요. 경제 체제가 흐름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하죠? 각국 정부들은 미친 듯이 돈을 풀어요. 네. 돈을 푸는 건 두 가지죠.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금리만 낮춰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직접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주죠. 우리도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보면. 근데 이게 충격이 금방 회복될까요? 안 되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임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각국 정부들은 이제 무슨 짓이든 할 준비 태세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냐면은 그게 마이너스 금리든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든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신 게 뭐냐면은 정부가 저렇게 돈을 풀면 어떻게 해요? 국가 부채가 막 늘어나죠.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다 푸는데 우리만 안 풀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보면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풀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빚이 늘어나잖아요. 정부 빚이 막 늘어나요. 그럼 빚이 늘어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허리띠를 확 졸라매가지고 갚아 나가든지 아니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별볼일 없는 부채로 가는 것처럼 만들든지. 제가 어릴 때,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얘 대학 갈 때, 쓰라고 교육보험을 드셨어요. 그게 이제 교보죠. 교보, 그쵸. 교육보험이시죠. 그래서 한 달에 꽤 그 당시로는 꽤 많은 돈을 넣었어요. 저희 어렸을 땐 인기 상품이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거를 한 7, 8년을 넣고 나중에 대학교 때 받아보니까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됐나? 그나마 꽤 많이 넣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금리는 이자는 뭐 2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20% 연 20% 이런 이자였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급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 부채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돈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하락하는 걸 내가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 이제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점을 잘 시각을 조정하셔야 돼요. 다른 뭐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 우리가 이제 차 가만히 서 있을 때 다른 차가 휙 가는데 난 뒤로 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보면은. 착시. 이 책에서 이렇게 어떤 관점은 자산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실물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은 적어지고 예를 들어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본이 아주 살아있는 교과서거든요. 일본이 살아있는 교과서인데 디플레이션이 오면 어떤 모습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일본이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뭐든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뭐든 해보는 샘플도 다 일본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일본이 저 모양이냐라고 하면 그 버냉키 그 전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제 그 이 양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치가 발목을 잡았다. 일본 중앙은행은 상당히 창조적인 방식을 잘 고안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더 과감하게 더 규모가 크게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본 정치권이 이제 그거를 가로막은 거고 그거는 어차피 각 사회가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근데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자기가 FRB 의장이 안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 양반이 대공황 전문가였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FRB 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본인이 평생 공부한 거를 이제 막 쏟아부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디플레이션은 막아야 돼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디플레이션은 우울증. 인플레이션은 약간 조증. 네.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막 재밌고 좋아요. 막 흥분되고 막 근데 피곤해. 그러다가 이제 뭔가 걸려 넘어지기도 좋고 사고치기도 좋아요. 사고치기 좋죠. 네, 사고치기도 좋아요. 보면은 디플레이션은 조용히 방구석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끔찍한 일이 더 위험하죠. 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친구를 뭔가 정상생활로 하려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본인의 의지, 약물의 도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인플레이션은 잠깐 좀 이렇게 앉아봐 좀 이렇게 하면은 앉을 수단들이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디플레이션은 그럴 수단들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각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08년 위기를 겪고 그때 이제 막 금리를 확 내렸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그 이후에 잠시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이걸 빨리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정부도 막 돈을 푼다고 뻥카를 이만큼 쳐놨다가 안 썼어요. 네. 그만큼 우리도 그렇고 그만큼 가장 가깝게 쓴 나라가 중국이죠. 이제 보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듯 하다가 유럽부터 유럽이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빌빌빌 되다가 조금 뭐 2015년 16년 들어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금융이 내려가도 재정이 같이 안 풀면 소용이 없다.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쓰고 그 돈을 쓰는 게 사람 주머니에 직접 꽂아주는 정도와 같은 그런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에서 그 제로 금리를 2022년 맞죠? 최소한 2022년까지 유지할 거다.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그렇게 부작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작용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인가요? 그렇죠. 버블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주면 지금 이제 온 세계 중앙은행장들은 다 만세를 외칠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과거와 달리 이번 일에는 잘못하면은 사회와 시스템이 망가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그러니까 전쟁이잖아요. 이 책 제목이.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감내하고 막 그 쓰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전쟁이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화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장 통화가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화폐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이제 늦어진 거잖아요.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늦어지면 내가 양을 더 불리면 총량은 유지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화폐량이 확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대부분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각국은 지금 이제 좀 후유증을 각오하고 이제 쓴 약을 먹고 있어요. 보면은. 병이는 우리가 항암제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항암제는 사실 독약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보면은. 그렇죠. 예, 도구로 독을 잡는 죽이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런 와중에 가장 나타나기 쉬운 거는 어쨌든 간에 통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로 금리라는 것들은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고 돈을 빨리 쓰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벌써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코로나 3월, 4월 막 이럴 때 보면은 브라질이나 뭐 터키나 각국 통화 가치들이 막 추락했어요. 원화도 막 힘들다고 막 그래서 가다가 우리는 그 수압 라인을 잡으면서 올라갔고, 근데 다들 망해갈 것 같은, 지금도 브라질 뭐 세계에서 제일 환자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두 번째인가 이렇게 되는데 통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그 달러들이 막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넘쳐가지고.